청취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밤부엉이의 무서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보살 아기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에피소드는 올해 설날 박보살 집에 놀러 갔다가 박보살 어머님께 들은 이야기다. 박보살.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다. 박보살 어머니께서 몸이 약하셨는데 어렵게 박보살을 가지셨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싼통이 왔을 때 어머니는 아버지를 깨우시며 병원에 가야겠다고 말하셨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일어난 순간 순풍 하고 박보살이 나왔다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박보살이 얼마나 성격 급한 여자인지. 근데 탯줄이 다 안 나와서 아무튼 병원 실려가시고 난리 났었다고 한다. 박혁거세만큼은 아니지만 암튼 특이한 출생이었다.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 박보살은 아기 때부터 유별났다고 한다. 배가 고파도 쉬하나 응가를 해도 심지어는 기어다니다가 어디에 부딪혀도 울지 않고 반대로 엄마 아빠가 아무리 우야 우르르 까꿍. 을 외쳐대셔도 웃지를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박보살이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을 무렵 박보살이 유치원에 적응을 잘못해서 항상 부모님이 걱정을 하셨다. 오늘은 유치원에서 뭐하고 놀았어? 하고 물으면 그냥 동화책 읽고 간식 먹었어? 이게 다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박보살이 유치원을 다녀와서 엄마한테 자랑을 하더란다. 친구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말하길래 어머님도 정말 기쁘셨단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아이길래 박보살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다. 다음 날부터 박보살의 귀가 시간은 늦어졌다. 매일 유치원 마치면 집으로 곧장 오던 박보살이었는데 한 2시간씩 늦길래 뭐 하다 왔냐고 물으면 그 친구랑 놀다 왔다고 했고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서 그 친구를 고맙게 여기셨다고 했다. 사교성 없는 박보살이 부쩍 말도 많아지고 밝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애가 갈수록 밖에서 놀다 오는 시간이 길어졌다. 하루는 해가 저물어도 오지를 않길래 걱정이 되신 어머님은 박보살을 찾아 나섰다. 그런데 유치원에도 놀이터에도 운동장에도 박보살은 없었고 아버님까지 합세해서 온 동네를 다 뒤졌지만 박보살이 보이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집으로 전화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버님은 계속 동네를 돌며 찾기로 하시고 어머님은 집으로 돌아가셨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보니 박보살이 집에 있었다. 그것도 아주 환하게 웃는 얼굴로. 그날 박보살은 엄청 혼났다. 피도 눈물도 없는 애가 3시간을 대성통곡을 했다고 한다. 엄마한테 혼나고 집에 돌아오신 아빠한테도 아주 혼쭐이 났었다.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니 그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가자고 했고 박보살은 그 친구네 집에 가서 집에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네 집에 전화가 없어서 못했다고. 다음부턴 늦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어머님은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으셔서 그 친구가 사는 동네를 물어봐 두셨다. 박보살은 약속을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었다. 다음 날부터 늦지 않고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 그래도 부모님은 걱정이 되셨다. 겨우 친구 한 명 사귀었는데 그 친구마저 잃을까봐. 그런데 얼마 뒤 박보살이 또 늦게까지 집에 오지 않았다. 어머님은 유치원 근처를 돌며 박보살을 찾아다니시다가 문득 박보살이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드셨다. 그래서 어머님은 자전거를 타고 그 친구 동네로 가셨다. 마을 입구에 다다라서 돗자리를 깔고 앉아 계시던 할머니들께 그 친구네 집이 어디냐고 여쭤보셨음. 할머니들께서는 묻는 말에 대답은 안 해주시고 어이구, 또 한 명 데리고 왔나 보네. 이렇게 알 수 없는 말을 하셨다. 어머님은 그게 무슨 말이세요? 지금 제 딸이 없어졌는데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간 것 같아요. 그 아이 집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다. 저기 꼭대기 올라가면 다 쓰러져가는 집 한 채 나올 거다. 어머님이 자전거를 타고 좀 올라가다 보니 할머니들 말씀처럼 다 쓰러져가는 집이 보이시더란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걸 보시고 어머님은 직감하셨다. 박보살의 친구라는 아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박보살 이모께서 무속인이시고 돌아가신 박보살 외할아버지께서도 무속인이셨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박보살 어머님도 영적인 존재를 믿으시고 어떤 촉이 있으시다. 폐허가 되어버린 그곳에 들어서서 어머님은 박보살의 이름을 부르셨다.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갑자기 어머님은 불안한 생각이 드셨고 알 수 없는 눈물이 계속 나셨다. 땡땡아, 엄마 왔다. 집에 가자.
박보살의 이름을 부르시며 계속 우셨는데 이상한 건 발걸음이 떼어지지가 않았다는 것. 얼마 동안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 안채로 보이는 곳에서 엄마, 하는 소리와 함께 박보살이 걸어 나왔다. 박보살 얼굴을 보자마자 얼어있던 발이 녹으셨다는 어머님. 그렇게 어머님은 박보살을 자전거에 태우고 자전거를 끌고 내려오셨다. 자초지종이야 어찌됐건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드셨다고 한다. 터덜터덜 자전거를 끌고 할머니들을 만났던 장소까지 내려왔는데 다른 할머니들은 안 보이시고 할머니 한 분만 앉아 계셨다. 그제서야 정신이 드신 엄마는 그 할머니께 그 친구라는 아이에 대해 물으셨고 할머니께서는 다른 말씀 없이 따라와 봐라. 라고 하셨다. 그 할머니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굴다리 같은 곳으로 박보살과 엄마를 데려가셨다. 여기다. 7년 전인가 8년 전에 그 친구라 하는 여자애가 여기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다. 그리고 이어진 할머니 말씀을 듣고 엄마는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셨다고 하셨다. 그 친구라는 여자아이의 어머니는 박보살네 엄마처럼 몸이 약해서 아이를 가지기 힘들었다. 그 아이의 엄마는 삼신할머니께 빌고 빌어서 딸을 낳았고 딸이 6살이 되던 해 유치원에 갔던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서 그 아이의 부모님은 온 동네를 다 찾아다녔고 그날 밤 굴다리 근처에 벌거벗겨진 채로 싸늘하게 식어있는 아이를 아이의 엄마가 찾았다. 그 이후로 그 아이의 부모님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아무도 소식을 모른다는 거였다. 이상한 건 해마다 그 아이의 기일이 가까워져 올 때쯤 낯선 아이들이 그 아이네 집을 들락거린다고 동네 사람들은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데려오는 거라고 믿고 있었다. 그때 박보살 이모가 계셨더라면 그 아이가 좋은 곳에 갈 수 있게 빌어주셨겠지만 한국에 계시지 않았다. 후에 이모님이 오셔서 그 곳을 가봤더니 재개발 때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다. 박보살의 첫 번째 친구는 슬픈 사연을 가진 아이였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좀 짧다. 우리 막내 삼촌은 큰 트럭을 하신다. 올해 부록이신데 아직 결혼을 못 하셨다. 작년에 우리 집에 삼촌이 놀러 왔었다. 삼촌 결혼 문제로 고민하던 엄마는 박보살 이모께 삼촌을 한번 봐달라고 부탁하셨다. 근데 이모님이 삼촌 얼굴을 보자마자 결혼이 문제가 아니고 삼촌 살길부터 찾아야 된다고 하셨다. 운전 정말로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는 이모님. 우리 삼촌은 사주나 무속을 안 믿었다. 운전하는 사람이니까 운전 조심하라고 하는 거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삼촌은 돌아갔다. 근데 우리 엄마는 삼촌 걱정에 밤마다 잠을 못 이루셨다. 결국 엄마는 다니시는 절에서 탱화불사를 모신다는 말을 듣고 삼촌 이름으로 시주를 하셨다. 근데 몇 달 뒤 다급한 목소리로 큰 삼촌에게서 전화가 왔다. 막내 삼촌이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사고 난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셨다고 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삼촌은 어디 한 군데 다치지 않았다는 것과 사고 난 곳이 과속하기 쉬운 곳인데 삼촌이 그날따라 속력을 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무면허 운전에 혈액 검사를 했더니 만취 상태였다고 했다. 솔직히 돌아가신 분께는 정말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어쩌다 보니 삼촌이 피해자가 돼서 사고 수습은 벌금 딱지 한 장으로 끝났다. 합의는 안 봐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삼촌은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도리가 아니라고 운전자 보험 드러났던 걸로 상대의 가족분들께 합의금을 전해드렸다. 그리고 요즘 막내 삼촌은 집에서 자리 깔아놓으시고 부처님께 매일 절하신다. 그분 좋은 곳에 가시라고. 좀 소름 돋는 건 사고 나기 전날 밤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서 삼촌 꿈에 나오셔서 어두운 표정으로 손을 휘휘 내저으셨다고 한다. 그 꿈이 자꾸 생각이 나서 삼촌은 그날 운전 정말 조심조심했다. 암튼 난 솔직히 그 사고 났을 때 속으로 탱화불사? 돈 버렸네. 이렇게 생각했었다. 사고 나지 말라고 절에 시주했는데 사고가 났으니까 말이다. 근데 우리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댔다. 크게 치를 수도 있었던 일을 이렇게 액땜했다고 하시면서 만약 삼촌이 다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더 끔찍하지 않겠느냐고 하셨다. 엄마 말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같다. 이번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